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에 스스로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서해 공해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중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외교부 김경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김 기자. 네. 먼저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 확인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새벽에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합참 발표에 따르면 새벽 3시 50분에 동창리에서 이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북한이 주장하는 발사체가 발사가 됐다 하고, 그다음에 서해를 통과했고,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했을 때는 서해상에 추락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더 멀리 나아간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고 하면은 오키나와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보통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이제 한 바퀴 위성이 돌아서 동창리에서 북한과 첫 번째 교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북한에서는 첫 교신이 성공했다면 성공 여부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지금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게 3시 50분입니다. 일본은 3시 45분쯤 발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면 위성을 발사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발사하는 겁니까? 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한미일이 요격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09년에부터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위성이 10분마다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탐지되지 않는 시간대를 고른 것 같습니다. 네, 탐지되지 않는 시간대를 노린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에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이 지금 깨있는 시간에 발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 자, 김 기자. 지금 위성 발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정원이죠. 지난 17일이었던가요? 북한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움직임이 예상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 발사대가 2개가 있습니다. 예. 2009년에 만들어졌던 기존 발사대가 있고요. 이 기존의 위성을 쏘았던 발사대가 있고, 그리고 올해 3월에 급하게 지었던 새 발사대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3월부터 급하게 지어서 사실 지난 5월에 이 새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었거든요. 이후에 이 두 곳에 대해서 국정원도 그렇고 저희 KBS도 지금 위성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주시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촬영된 영상이 8월 19일에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네. 이 영상을 봤을 때 기존 발사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새 발사대의 경우에 아주 큰 가림막으로 발사대 주변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아무래도 기존 발사대보다는 새 발사대에서 조립이라든지 발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실제 예. 어떤 발사장에서 발사를 했는지는 북한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NSC 상임위 소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지금 북한의 발사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천리마라고 얘기하는 발사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리경이라고 얘기하는 위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차 때 5월 31일에는 발사체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사체가 좀 개선이 됐습니까? 네,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2단 로켓의 점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실수를 했는데요. 네.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통상은 위성 발사가 실패한 이후에 점검을 해서 문제를 개선해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개선해서 시험 발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통상 위성 발사의 발사체 로켓 기술은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북한의 경우에는 ICBM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주 발사체 발사 기술도 발사체의 로켓 기술은
이미 좀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위성을 올리기 위한 엔진으로 화성 17형 ICBM에 활용되는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미사일 발사에 좀 더 적합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ICBM을 개발하면서 위성 발사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위성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조금 뒤에 확인될 테니까 다시 한번 그 위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볼 문제는 그겁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위성을 발사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북한의 경우에는 8차 당대 이후에 강대강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에서 맞불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을 북한은 긴장 구조가 된 것이라고 보고 예. 자기도 긴장 구조를 하는 조치로 해서 맞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취지의 맥락에서 이번에 을지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올해 초부터 정권 창립 75주년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9월 9일을 앞두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후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권 수립일이죠. 구구절이라고 부르는데 정권 수립일 구구절에 앞서서 축포를 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